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거래소가 오늘 마이너스 0.83%, 2784포인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소 쪽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마이너스로 돌변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0.56%, 85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그렇게 거래 대금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14조 1200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4조 1200억인데요. 어제도 13조, 그제도 14조, 13조. 그러니까 최근 한 10여일 동안은 13조에서 한 14조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강세장 그 면모를 보인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거래 대금도 대폭 늘어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며칠 동안 강세를 띠다가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오늘은 8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7조에 비하면 좀 늘어났지만 코스닥도 근래 들어서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거래가 활발했고요. 코스닥 개별 테마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도 뚝 떨어졌고 지수도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앞의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보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음봉이 났죠. 근데 전체의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이 추세는 아주 단단합니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지수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미국 시장도 어제는 이게 기술주 위주로 약간 주춤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조금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좀 우리가 참고 삼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했죠. 그러고 나서는 종가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가 좀 가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높게 출발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강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낮게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그래프 한번 보죠. 코스닥을 보면요, 이게 이제 코스닥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거래소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코스닥은 요 앞에 고점이 저 앞에 좀 멀찍이 있죠. 거래소가 그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고 그러면 코스닥은 한참 이 앞에다 지금 두고 있죠. 고점을. 그러면서 지지부진 이렇게 재미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최근에 개인들이 별로 이렇게 주식에서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거래소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죠.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까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밀리면서 끝냈죠. 그제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수요, 신용이나 또는 미수 아주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반대 매매 또는 손절매 이런 물량들이 아침에 이렇게 쏟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아주 재미없는 시장이 근 일주일째 코스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런 쪽이 최근에 재미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을 보면요. 그동안에 한 5조 가까이
보름 동안에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 현대차, 자동차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특히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이제 그런 패턴이 오늘 약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300억 매도 우위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사던 것에 비하면 조금 변화가 있다. 여기 이제 다음 주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개인들은 오늘 3,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팔자 우위하다가 오늘은 매수 우위했다. 기관들은 여전히 300억 정도 매도 우위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수급에서 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모처럼 팔자 우위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별로 주요 종목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조금 변화가 있는 게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아마 전체 그 매수 물량의 한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5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또 기관들도 따라서 39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임했습니다. 현대차도 11만 주 매도 우위 외국인들이요. 기아도 외국인들이 14만 주 매도 우위.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강한 매수 우위를 하다가 오늘은 이런 주요 종목들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 우위했다는 게 오늘 시장에 변화된 모습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미국 시장 특히요.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에 종가가 많이 꺾이면서 끝났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최근 우리 이런 주식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객예탁금 54조 8천억이니까요. 한 3달째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이제 가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20조 2천억이죠.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요 신용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도 개인들이 그 좋아하는 개별주들 또는 테마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들어간 것하고 주가하고 뭔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상관관계를 제가 몇 개 종목을 같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그거 보면은 신용이 이게 큰 변수가 아닌 것 같아도요. 신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드릴까 그래요. 신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가 있는 게 수급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는 9,300억이니까요. 1조 가까이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는 이틀 후에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입금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팔든가 안 그러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미수가 지금 많이 들어간 것도 우리 시장에서 수급에서 굉장히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 이제 통계 보니까요. 데이 트레이딩,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그 거래 대금이 전체 물량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래소도 그렇고 특히나 코스닥은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타적으로 개인들이 거의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제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하락 후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6% 빠졌습니다. 이렇게 상투권에서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마 오늘 밤에도 이런 음봉이 이어지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09%, 대만 마이너스 0.65%. 어제 미국 시장을 그대로 이렇게 닮아간다 보이시죠? 독일 플러스 1%, 프랑스 플러스 1.3%. 워낙 많이 빠졌다가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럽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18%, 항생 마이너스 1.5%.
중국 시장도 그동안에 급등한 후에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그 대표 종목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판에 나와 있는 시세는 이제 시간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애플이 어제 2.1% 빠졌습니다. 그래프 이렇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죠. 음봉이 지금 연달아 두 개가 나고 있고요. 테슬라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1.7% 빠졌고요. 그래프로는 여전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좋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3.5%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나스닥이나 S&P 500 보면 꼭지에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모양이 딱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지금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시간 외로는 오늘도 한 0.9% 올라줬으니까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도 시간 외로는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조금 과열됐다 하는 그런 시각들도 이제 소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런 시각들도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 대세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같은 주식 AI 대표주들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살짝 난 거는 한 번 가지고는 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밤 시장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난다고 그러면 일종의 경계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더전비전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매일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밑에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사서 약간 마이너스가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꾸준히 매수 우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래프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내린 그 결론이요. 요게 지금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큰 손들이 잠시 좀 숨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요. 신용 그래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융자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더전 비주얼 이제 신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죠. 신용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더전 비주얼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수익이 나 있어도 팔지 않고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요. 신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또 큰손이 됐든 들어오다가 신용이 좀 털리기를 기다리면서 상승세가 이렇게 좀 멈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더전비전은 개인들 매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요.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더전비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신용이 좀 털려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좀 상승세가 조금 꺾였죠. 추세로 봐도 이 추세가 살짝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지루하게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국면을 앞으로 좀 끌어갈 것 같다. 주가는 안 빠질지 모르지만 재미없는 시장으로 당분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수요로 신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수급에서 조금 난조에 빠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전 비전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종목 같이 이렇게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많이 들어가면요 올라가던 주식들이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더전 비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유사했던 종목이 제가 이제 덴티움 실적주다 중국에서 매출이 한 50% 이상 이렇게 되면서 임플란트 쪽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요. 요 까만 선이 신용이거든요. 최근 한 두 달 동안 신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주가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전 비전 패턴하고
저는 조금 비슷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달려들면 그동안에 끌고 왔던 매수 주체가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큰손이든요. 이렇게 지루하게 주가를 이렇게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용이 좀 털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데 덴티움은 이제 앞에 저점 부근에서 오늘 아주 강하게 9.2%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매수세가 누군가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사주고 있지만 신용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는 주가를 재미있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분 좋게 올려주지는 않는다. 대신에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물량을 다 이렇게 하루에 졸지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신용이 조금 더 털리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전환하지 않을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가담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재미없는 종목 오늘 몇 개 말씀을 드리는데요. CS 윈드도 이제 수급 차원에서 신용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CS 윈드는 여러 가지 지금 악재도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그 정치 관련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어렵지 않겠나.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신재생 쪽에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염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또 달리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CS 윈드도 이렇게 신용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다.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덴티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CS 윈드도 실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풍력 대표주로 금년에는 대단히 기대가 많은 그런 종목인데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신용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반대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속된 말로 좀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주가를 개인들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흔들었기 때문에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거의 아마 담보 미달 수준까지 이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도 딱 앞에 저점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아까 덴티움도 이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한 걸 보셨는데 CS 윈드도 수급으로 봤을 때 신용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종목을 끌어왔던 큰 손들이 좀 손을 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에 SK 하이닉스도요. 이제 재료보다 수급만 가지고 신용하고 이렇게 같이 관련지어서 또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많이들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신용이 이렇게 털리면서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개인들 신용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용이 개인들이 많이 털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매물 부담을 좀 이렇게 털어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더라.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요. 현대차거든요. 현대차도 이제 대형주 대표 종목인데 신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근 한 5개월째 이렇게 신용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는 외국인들 가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런 걸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개인들 신용이 많이 실리게 되면 상승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신용이 많이 털리게 되면 수급에서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여기 이제 전체 모든 종목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특히 이제 개별 종목인 경우에 개인들 신용이 이렇게 만땅으로 실렸을 때 많이 이렇게 개인들 신용으로 가수요로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꼭지인 경우에 조금 빠져나오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가 신용이 다시 털렸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이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 트레이딩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데이 트레이딩 그 물량이 전체 거래 비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인가 그러고요. 거래소도 한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되는 것의 한 절반이 단타 세력들이 신용이나 미수를 활용을 해서 아주 짧게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시장 성격을 간파하고 있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라고 그러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들, 특히 가수요가 몰리는 종목들,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물 부담 때문에 조금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이제 공부 겸해서 그런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더존 비존, CS 윈드, 덴티움은 제가 한 1년여 넘게 꾸준히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구색이 좋은데 답답하게 못 오르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끝에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신용이 많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용이 조금 더 털려야 되겠다. 특히 더존비존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종가가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면서 기분 나쁘게 종가에 밀어버리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조금 털리면 그때 가서 좀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요. 진득하게 좀 버텨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신용이 조금 털릴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삼양식품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 필요 없다. 물론 이제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모해 보이지만요. 근 7, 8배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삼양식품이 불닭면이죠. 이런 거는 지금 시장 초기 국면 같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K-팝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꽤 시간이 지금 지났지만 음식료나 화장품 이쪽은 이제 한류 바람이 이제 확산 초기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급등주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10배씩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죠. 카카오 같은 것도 그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한 10배 올랐다가 최근에 결과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원위치가 됐죠. 삼양식품이나 이쪽이 이제 화장품 쪽이 최근에 큰 한 두세 배씩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한 7배 넘게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판매고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 같다 이런 얘기죠. 한 1, 2년 있어도 그때도 실적이 여전히 성장세에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예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꾸준히 들고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삼양식품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제 그제 음봉이 약간 났다가 오늘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그 물량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제가 마녀공장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화장품주들이 앞에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인데 마녀공장은 특히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근 2배가량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저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 좀 덜 올라 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좀 달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쪽에서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아마존 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녀공장은 좀 후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요. 화장품 주식 많이 올라 있는 주식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면 마녀공장은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등했을 때 우리 시장도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한 3%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시장도 이렇게 우리가 면밀히 좀 살필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대로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이 좀 여기서 좀 쉬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동안의 급등세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